아,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미 끊어 올리기로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듣기에도 편하시고 한 번에 하면 그거 몇 시간짜리 나올지 모르는데 이제 소리와 음악이 결부되면서 음악 쪽으로 점점 넘어가는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앞쪽에 세 번에 걸쳐서 한 1시간 반 동안 한 게 한 5분의 1, 20%한 거고 근데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은 그 분량으로 하면은 몇 시간이 나오는 거야.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말했듯이, 어, 그때 당시에 이미 프로 가수였던 분들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뺄 거예요. 한 부분 빼고는. 그 한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할 건데, 우선 이거 먼저 보죠. 지금 제가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걸어 다니면서 하긴 힘들어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했더니, 나른해지면서 옛날 그 막 뭐 할머니 이렇게 개수나무 얘기하고 하듯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런 거의 방탄 중년단처럼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어 그래도 밖에서 이렇게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석적인 태도로 자 그 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개성 있는 가수들이 쫙 나열이 되죠. 이은미, 윤두현, 임재범, 특히 엄청 좋아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컷 코베인과 김현식, 자두, 뭐 지금 제 기억력이 짧아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나오죠. 검색해 보시면 돼요. 제가 그건 안 올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여기다 말하는 거를 하윤우 씨도 별로 안 좋아할 거란 말이죠. 지금 이제 프로가 되셨고 하니까는. 근데 거기에 있던 그 방향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지금의 하현우와 국카스텐의 색깔이 그 방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우선 내가 내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난 너무 싫다, 이게.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거야.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고, 음역에서, 그리고 뭐, 질 좋은 소리에서 다 뛰어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발성적으로도 이제 되고 여러 소리에 끌려서 소리를 듣기도 하고 특히 그 당시에는 커트 코베인이나 김현식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저 소리가 아닌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미친 듯이 그 소리를 흉내를 내게 돼요. 만약에 이제 꽂힌 게 임재범이다. 저도 물론 더 일찍 김현식한테 꽂혀가지고 김현식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성대모사나 모창을 되게 잘했어요, 사실. 잘하는데 그런 모사나 모창일 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김경호 노래를 김경호처럼 부른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김경호 노래를 김경호처럼 부르는 것은 김경호를 넘어설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발성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발성도 이제 좀 이렇게 막 연마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발성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굉장히 뭐랄까 가수로서는 굉장히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커트 코베인 그 긁는 소리 그리고 김현식의 그 어마무시한 표현력 무지막지한 표현력 진짜 그야말로 김현식의 표현력은 진짜 무시무시해요. 무지막지하고 어 무지하게 잘 부르는 분이에요. 김현식. 김현식은 팝송 하나를 불러도 예스터데이 부른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쳐 진짜.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지? 근데 김현식이나 커트 코베인이
실용음악학과에 들어간다면은 떨어진다. 그건 확실하죠. 게다가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쓴 시간은 그거를 쓴 기간은 좀 더 앞쪽이겠구나. 실용음악학원에서 어, 아르바이트하고 했던 그 시기보다 앞쪽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창법으로 부르면은 떨어지고, 그리고 윤도현 같은 그런 좋은 소리도 떨어졌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인터넷 같은 데 돌던 어떤 그 얘기겠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도현처럼 잘 부르는 사람이 스탠다드한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실용음악학과 실기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성의 문제가 이제 개성의 문제를 그 나이에 되게 깊게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현우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현우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노래를 엄청 잘 부르죠. 물리학적인 한계를 계속 슬쩍슬쩍 벗어나면서 잘 부르는데, 그 시기에 이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자신의 음악에 대한 음악관이 굉장히 열려 있고, 또 열려 있으면서도 고집스러운 지향점이 있어요. 열려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원래 분량대로 이렇게 이걸 진행한다면은 그 뒷부분도 똑같은 분량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뒷부분에 짧게 진행될 부분은 뭐냐면은 몰개성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 부분, 그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이미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A가 부르나 B가 부르나 C가 부르나 똑같은 것은 그것을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발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윤도현의 발성조차도, 그러니까 김현식이라든지 커트 코베이는 발성적으로 스탠다드한 발성을 쓰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떨어지지만, 윤도현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하면서 개성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정말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한국적이란 말 많이 거기도 한국적이라고도 나오죠. 그러니까 송창식이나 윤도현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떤 자연의 소리 같은 게 나. 제가 송창식 편에서 얘기를 했듯이 일본의 평론가가 깜짝 놀라 송창식이 일본 공연을 했었거든요. 70년대쯤에. 그때 일본의 평론가들이 막,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와, 저 사람 무슨 막 사람 목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냐. 막 하면서 막 바람 불었다가 막 눈보라 쳤다가 막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근데 이분은 성악적인 베이스가 있는 분이거든요. 조영남이 감히 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조영남이 윤영주한테는 너 노래 그게 뭐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송창식한테는 못했다고. 윤영주한테는 했어요. 윤영주는 엄청난 주먹인데도 불구하고 했지만 송창식한테 못했어. 근데 윤도현은 정석적인 스탠다드한 좋은 발성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토속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형 기획사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가수 제조 시스템이랄까? 가수 제조 공정 라인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딱 한 분을 얘기할게요. 유영진 씨. 유영진 씨는 제가 어디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은
현진영 씨, 박남정 씨, 이준호, 양현석 춤꾼 중에 한 분인데 노래를 엄청 잘하는 춤꾼이 가끔씩 있거든요. 현진영, 박남정 그리고 유영진. 유영진이 노래를 엄청 잘하는 춤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이런 분들이 지금 말한 춤꾼분들이 그 이태원의 문라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가 이제 미군들도 많이 드나들고 하는 나이트클럽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좋을까? 거의 그 클럽이에요, 클럽. 최신의 춤들이 거기에서 이제 나오고 그리고 막 AFK에 나오는 그런 예전에 AFK 이런 거 배경 설명을 다 해야 되나? 잠깐. 그러니까 주한미군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세스미 스트릿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소울 트레인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뉴스쿨의 춤을 추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춤을 춰요. 근데 그런 춤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춤을 그 중에서도 탑급에 속하는 사람이 노래까지 잘하는 거야. 그 소울풀하고 흑인적이면서 R&B적인 노래까지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야. 그분이 유영진이에요. 그때 당시에 R&B에 거의 우리나라에서 두 사람이야. R&B 하면은 김조한이랑 유영진.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잘 부르는 R&B 가수예요. 그리고 이제 서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R&B적인 감성을 가진 발라드라든지 이렇게 왔지만은 금방 떠났죠. 근데 그렇게 잘 부르니까는 이제 대형 그 연예 기획사들이 이제 막 태동하던 그 시기 그리고 한류의 그 시발점이 되는 그 시기에 가능하면 그걸 이제 활용해서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류가 사실 퍼져나간 면이 있거든요. 다양성은 뭉개지고 르네상스는 끝이 났지만 그 이전까지는 르네상스 시기, 백가쟁명의 시기, 헤비메탈도 있었고 뭐도 발라드도 있고 뭐 별의별 막 레게 뭐 별의별 그 장르들이 다 그래도 실력 있고 노래 하나가 진짜로 길보드 차트를 석권하면은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일화되는 거야. 단일화되면서 이 유영진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아이돌 그룹의 노래 가장 잘 부르는 사람들이 다 유영진 창법을 써요. 그거를 거기에다가 그 어린 학생이었던 하현우가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뭐 대학생 뭐 그렇게 됐죠. 그때 우리도 그 말을 많이 했거든. 야, 아유 나 이런 말은 안 되고 야 무슨 아이돌 다 재미가 없다. 똑같다. 찍어 나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 음악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르는 게 세련되고 또 정석적이고 실용음악 그 학원에서도 그 실기도 통과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발성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가지고 있는 소리의 개성이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그게 몇 살쯤 썼을지 내가 잘 모르니까 하여튼 약관의 나이에 고등학생 혹은 한 20살쯤에 쓴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한 중년쯤 음악에 관심이 많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중년쯤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유희열 씨가 그런 말을 하죠. 유희열 씨가 음악은요 결국은 뭘 듣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디서 들은 건지도 잘 모르겠다. 결국은 음색을 듣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듣는 게 아니라 음색을 듣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유희열 씨도 중년이 됐잖아요. 그 젊었던 그 유희열 씨가 그죠? 결국은 우리가 듣는 것은 김광석의 음색을 듣고 아이유의 음색을 듣고 김현식의 음색을 듣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 50 정도 된 중년에 음악을 평생 하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20살짜리가 결국은 발성보다 더 우선은 개성이다. 억울해 죽겠다. 난 왜 자두 같은 목소리가 아니냐. 그리고 좀 더 이어지는 말은 그냥 검색해서 보세요. 임재범, 이은미 이런 목소리가 난 왜 아니냐. 이선희 씨도 그랬겠지. 이선희 씨도 미성이니까. 그리고 이승철 씨도 나와서 그러잖아. 난 왜 목소리가 임재범 같지가 않지? 이러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미성이거나 아니면은 힘을 빼고 불렀을 때는 소리가 미성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갖는 고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갖는 고민은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해서 엄청난 무리를 하고 막 진짜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무리만 되고 성공을 못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 저처럼. 근데 하현우는 굉장히 지혜롭게 뭔가 성공을 해서 그런 고민의 시기를 거쳐서 덕컴 시절이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지. 다양한 소리를 쓸 수 있게 된 거지. 자기가 그거 우리가 들을 때는 와, 하현우가 저런 소리도 되네 이런 거지만 실제로 자기가 낼 때 어떤 기분이 드는 줄 아세요? 실제로 실제로 저는 중고등학교 때 김종서 노래를 많이 모창을 했어요. 그래서 어이 김종서 막 하면서 그러면 김종서 노래 부르고 막 했단 말이죠. 김종서가 상당한 그 미성의 고음이었는데 저는 힘을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대로 이 호흡만 잘 활용해서 했을 때는 어 굵은 소리가 그렇게 안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좀 일부러 조금 깔거나 이렇게 아직 목소리 낼 때는 좀 까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임재범 목소리를 한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엄청나게 막 불렀어요. 근데 엄청 무리가 됐고, 근데 내가 가장 뿌듯했던 게 뭐냐면은 한 후배가 내가 그때 당시 임재범 고해는 알려지지 않은 노래였거든요. 임재범 고해를 딱 불렀는데 모창을 한 거지. 완전 무리해서. 아, 형 너무 막 멋있어요. 막 그러는 거야. 그때 내가 성공이야.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덕컴의 하현우는 그것을 일단 성공한 거야. 일단. 그리고 나서 한 해 지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서는 아, 개성은 꼭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나답게 가다듬는 것도 개성이 될 수 있다. 내가 목 푸는 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카랑카랑한 소리에 내 특유의 스크래칭도 내 개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갔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좀 더 추가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소리와 개성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음악적인 부분까지 좀 들어간 거죠. 이제 다시 음악 자체로 조금 들어가는 거를 요 다음 편에 이제 나도 춥네. 좀 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자신 밴드와 팬들에게 한 말과 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들을 이제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